죄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내 죄였소. 역적 은원군을 잡았다. 강화 유수 황승원의 탄핵이 올라갔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대신들이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은원군을 즉시 사사하소서. 6월 13일 사사령이 내려왔습니다. 17일이 지난 오늘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은원군 그는 조선의 왕자였습니다. 정조대왕의 친동생 은원군 2인.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평생 역적의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47년 전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는 것을 8살 어린 나이에 목격했습니다.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 영모의 칼날 아래 47년을 살았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역적이었을까요? 왕의 동생이라는 신분이 왜 저주가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801년 6월 30일 강화도 유배지 가시덤불 울타리 안쪽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사약 한 잔. 48세 은원군 2인 조선의 왕자였던 그는 이제 영모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사약을 받으시옵소서. 관리의 냉담한 목소리가 온막 안을 채웠습니다. 은원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후 그는 제대로 된 음식 한 끼 먹지 못했습니다.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인 천극안치 그곳에서 그는 가족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석 달 전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1801년 3월 17일 아내 상산군부인 송씨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평산군부인 신씨도 함께 죽었습니다.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마마, 이 몸이 천주를 믿은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마마께서는 아무것도 아시지 못하셨사옵니다. 송씨의 마지막 절규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조정에서 은원군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776년 3월 이복 형님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신 날, 그날 은원군은 울었습니다.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나 형님 곁으로 돌아간 그날 정조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동생,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과인이 살아있는 한 그대를 지키겠소. 24년간 정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론 벽파가 끊임없이 은원군을 죽이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정조는 막아냈습니다. 1786년 아들 상계군이 영모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유배될 때도 정조는 사형만은 막았습니다. 15년간의 강화도 유배 생활, 그것은 형님의 필사적인 보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 8월 18일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은원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1세 순조가 즉위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조정에는 다시 은원군을 사사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은원군은 역적의 아비입니다. 홍국영의 영모에 가담했고 그 아들 상계군을 세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천주교도를 단속하지 못한 죄도 크옵니다. 왕실의 씨앗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은원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참으시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오. 하지만 형님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도를 잡아들이는 와중에 아내와 며느리가 신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양재궁에서 주문모 신부를 숨겨준 일도 밝혀졌습니다. 은원군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천주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3월 17일 아내와 며느리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원군은 가시울타리 안에서 절규했습니다. 아니요. 저들은 죄가 없소. 죄가 있다면 나요. 나를 죽이시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강화도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은원군은 서자 이철뜻과 함께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가시덤불 울타리를 뚫고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거적을 가시덤불 사이에 들이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가시에 찢긴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은원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철득이 먼저 빠져나갔고 은원군이 뒤따랐습니다. 아버님, 어서 가십시다. 강화와 김포의 경계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강화 병졸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역적 은원군을 잡았다. 강화 유수 황승원의 탄핵이 올라갔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대신들이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은원군을 즉시 사사하소서. 6월 13일 사사령이 내려왔습니다. 17일이 지난 오늘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은원군은 사약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754년 궁녀의 아들로 태어난 날, 1762년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은 날, 1771년 동생 은신군이 제주도에서 죽은 날, 1776년 형님이 왕이 된 날, 1786년 아들이 영모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온 날, 그리고 1800년 형님이 죽은 날. 형님, 저는 정말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은원군은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내 죄였소.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48년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선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동생.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영모의 죄인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왕의 동생이라는 신분이 왜 저주가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4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54년 2월 1일 창덕궁 후궁전. 아기가 나왔습니다. 산파의 외침이 조용한 궁궐을 깨웠습니다. 사도세자의 후궁 임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궁궐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후궁으로 삼았다는 사실, 그것은 영조의 분노를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자, 궁녀를 품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영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도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궁녀가 임신했을 때 낙태를 시키려 했다고 들었다. 그것도 사실이냐? 영조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사도세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꾸중이 두려워 임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임씨를 불쌍히 여겨 보호했고 결국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세자의 방탕함이 이 지경이란 말이냐. 영조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은원군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세자의 방탕함을 증명하는 존재였습니다. 은원군의 어머니 숙빈 임씨는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녀를 총애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는 곧 외면했습니다. 임씨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해경궁 홍씨가 은원군과 동생 은신군을 거두었습니다. 정처가 아닌 아들들을 보살핀 것입니다. 영조는 이것마저 못마땅해 했습니다. 적처가 서자를 거두다니 인지상정에 어긋난다. 하지만 해경궁은 불쌍한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원군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할아버지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1755년 은원군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은신군 이진입니다. 같은 어머니 임씨의 소생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게는 이미 적자 세손 이산 훗날의 정조이 있었습니다. 1752년에 태어난 이산은 할아버지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은원군은 이복형 이산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손으로 책봉되어 경희궁에서 공부하는 형, 영조의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형. 은원군은 그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원군과 은신군은 궁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영조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사도세자의 방탕함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1762년 윤호월까지 은원군은 그렇게 8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는 그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임씨는 그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란다. 하지만 은원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을, 할아버지를 화나게 한다는 것을. 1764년 영조 40년 은원군은 10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그는 정식으로 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왕자군의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1765년 11세의 나이에 은원군은 혼인했습니다. 신부는 진천 송씨 송낙휴의 딸이었습니다. 훗날 상상군 부인으로 불리게 될 여인입니다. 송씨는 은원군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마마, 첩은 마마를 평생 모시겠사옵니다. 송씨의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6년 후 신유박해 때 사약을 받을 때까지 혼인 후 은원군은 아내와 함께 작은 처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왕자군이라는 칭호는 있었지만 경제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762년은 은원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해였습니다. 그해 윤 5월 이모화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힌 것입니다. 8세 은원군은 그 광경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모습, 어머니 임씨가 울부짖는 모습, 이복형 세손 이산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 아바마마,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하지만 영조는 냉혹했습니다. 8일간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5월 21일 사도세자는 죽었습니다. 그날 은원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할아버지였습니다. 8세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죽으셨어요? 임씨는 아들을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당쟁과 광증과 오해가 뒤엉킨 비극이라고. 이모화변 직후 은원군과 그의 가족은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 임씨, 동생 은신군과 함께 한양 변두리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은원군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잘못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영모의 칼날 아래 살게 될 줄은, 형이 왕이 되어도 그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을 줄은. 이모화변 이후 은원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궁궐을 나온 그는 한양 변두리 작은 집에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왕자군이라는 칭호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 그의 자식들을 멀리했습니다. 다만 세손 이산만은 예외였습니다. 이산은 할아버지의 명으로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위 계승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자 은원군과 은신군은 달랐습니다. 1767년 영조는 임씨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라고 명했습니다. 한성에 작은 저택이 생겼고 이곳은 훗날 양재궁으로 불렸습니다. 은원군과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왕실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은원군과 은신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전 상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이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홍봉안은 사도세자의 장인이었지만 사도세자 제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홍봉안이 은원군 형제를 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세손 이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고, 혹자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1769년 영조 45년 대신 김기주 등이 이를 두고 집요하게 탄핵했습니다. 홍봉안이 은원군 형제를 후원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세손을 견제하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조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시 일부 노론 벽파는 세손을 제거하고 다른 후계자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1771년 영조 47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원군과 은신군이 시전 상인들에게 수백냥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은신군의 보모 황덕혜의 남동생 황경룡이 내시들과 결탁하여 상인들의 재물을 탈취했다는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영조는 진노했습니다.
왕자군의 신분으로 상인들에게 빚을 지다니 이것이 무슨 행실이냐? 은원군은 17세, 은신군은 16세였습니다. 두 형제는 충청도 직산현으로 유배되었고 곧이어 제주도 대정현으로 입배되었습니다. 위리안치,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에 갇힌 것입니다. 제주도는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은원군 형제는 처음으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넜습니다. 제주도 대정현 유배지는 춥고 습했습니다. 두 형제는 좁은 방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은신군은 형 은원군을 의지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곧 할아버님의 마음이 풀리실 것이다. 은원군은 동생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조의 분노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1771년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은신군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춥습니다. 은신군의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풍토병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원군은 동생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구하려 했지만 유배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771년 3월 29일 은신군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17세의 나이였습니다. 유배 온 지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아. 은원군은 동생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함께 자란 동생, 어려운 시절 함께 버텨온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신군의 시신은 도성으로 운구되었습니다. 영조는 손자의 죽음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은원군을 석방하라고 명했습니다. 1774년 영조 50년 5월 12일 은원군은 특명으로 복직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유배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은원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생을 잃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은 동생.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은원군은 2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송씨가 그를 맞았습니다. 3년 동안 홀로 기다린 아내였습니다. 마마, 돌아오셨습니다. 송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원군도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이제 평온한 날들이 올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평온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영조가 승하하고 이복형 이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은원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형님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의 나이로 52년간의 재위를 마친 것입니다. 3월 10일 세손 이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입니다. 즉위식 당일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선언은 충격이었습니다. 정조는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은원군은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아버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죄인으로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 아버지를 기억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은원군을 불렀습니다. 22세의 은원군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24세의 정조가 그를 맞았습니다. 동생, 형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들, 같은 비극을 겪은 형제였습니다. 과인이 살아있는 한 그대를 지키겠소. 다시는 유배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소. 정조의 약속이었습니다. 은원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감사하옵니다. 정조는 은원군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원릉 수릉관, 종부시제조, 수덕대부, 명예로운 직책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은원군은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2세부터 24세까지 2년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내 송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769년 은원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남 이담입니다. 훗날 상계군으로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은원군은 기뻤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1778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조의 측근 홍국영이 이를 저지른 것입니다. 홍국영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조 즉위 초기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보호했습니다. 정조는 그를 믿고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홍국영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원빈 홍씨였습니다. 홍국영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원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세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779년 정조 3년 원빈 홍씨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소생 없이 죽은 것입니다. 홍국영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홍국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은원군의 장남 이담, 당시 10세 소년을 원빈의 양자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홍국영이 은원군을 찾아왔습니다. 군께서 장남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들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이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은원군은 거절했습니다. 아니 되오. 형님께서는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시오. 아들을 낳으실 것이오. 하지만 홍국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설득했습니다. 은원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마, 거절하십시오. 이것은 큰 화를 부를 일입니다. 아내 송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은원군은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이담이 원빈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홍국영은 이담을 완풍군이라 불렀습니다. 완산전주가 풍산홍국영의 본관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었습니다. 홍국영은 더 나아가 이담을 가동궁이라 불렀습니다. 가짜 동궁, 가짜 세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담을 세자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파문이 일었습니다. 홍국영이 전행을 일삼는다. 은원군이 영모를 꾀하는 것 아니냐. 노론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조도 홍국영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1779년 홍국영은 도승지를 사임했습니다. 정조는 그에게 백마와 금전을 주며 낙향시켰습니다. 사실상 축출된 것입니다. 1780년 은원군과 이담은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담의 이름도 상계군으로 고쳐졌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은원군은 두려웠습니다. 홍국영의 일에 연루되어 영모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조가 살려주었지만 조정 대신들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적의 아비, 사람들이 은원군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원군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홍국영의 계략에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1781년 홍국영이 강릉에서 죽었습니다. 34세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국영은 죽었지만 은원군과 상계군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험 요소였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은원군의 삶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해 32세였던 은원군에게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계군을 왕세자로 추대하려는 영모가 발각되었습니다. 구선복이라는 인물이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상계군 이담을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국영의 잔당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시 국문을 명했습니다. 구선복이 잡혀왔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상계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구선복의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계군이 직접 연루되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17세 소년 이담은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계군을 사사하소서, 은원군 일가를 모두 제거하소서, 영모의 씨앗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연일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정조는 고뇌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1786년 11월 20일 상계군 이담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정확히는 음독 자살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18세의 나이로 상계군은 죽었습니다. 은원군은 아들의 죽음에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소. 하지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죽을 죄였습니다. 정조는 은원군을 불러 말했습니다. 동생, 과인도 어쩔 수 없소. 신하들이, 과인도 막을 수 없소. 정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왕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동생 강화도로 가시오.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시오. 과인이 지켜주겠소. 은원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상계군만 죽었고 자신과 다른 자식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786년 12월 은원군 일가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아내 송씨, 둘째 아들 풍계군 이당, 서자, 전계대원군 이광 등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강화도는 한양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정조의 배려였습니다. 제주도처럼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언제든 불러올 수 있도록. 강화도 유배지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죄인들과 달리 은원군은 왕족으로서의 최소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탄핵이 이어졌습니다. 은원군을 사사하소서. 영모의 아비를 어찌 살려둡니까? 특히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앞장섰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를 미워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은원군도 미워했습니다. 정조는 버텼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를 물리쳤습니다. 은원군은 과인의 동생이다. 과인이 살아있는 한 그를 지킬 것이다. 1789년 정조 13년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조가 강화도까지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상감마마께서 강화도에 행차하신다. 소식을 들은 은원군은 놀랐습니다. 형님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것입니까? 정조는 강화도 유배지 근처에서 유숙했습니다. 은원군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곳에 머물며 항의의 뜻을 표한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정조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대왕 대비의 명이시다. 즉시 황궁하라. 하지만 정조는 며칠간 버텼습니다. 신하들도 정조의 채신을 생각해 양보했습니다. 9월 28일 정조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원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애썼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후 은원군은 특별한 날에만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생신, 사도세자의 생신과 기일, 정순왕후의 생신. 이런 날에는 한양으로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강화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은원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형님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15년 그렇게 강화도에서 살았습니다. 1786년부터 1800년까지 14년간의 유배 생활. 은원군은 46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송씨도 늙었습니다. 아들 풍계군 이당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은원군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영모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님이 허락하는 대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800년 은원군을 지켜주던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0년 8월 1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8세의 나이로 24년간의 재위를 마쳤습니다. 등창으로 고생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강화도 유배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원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형님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은원군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1세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의 아들이었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은원군을 사사하라는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은원군은 영모를 꾀한 자입니다. 상계군을 추대하려 했던 역적의 아비입니다. 사도세자의 혈통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순왕후는 은원군을 미워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조가 그토록 아꼈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신중했습니다. 아직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은원군이 강화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한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801년 2월 천주교도를 색출하는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졌습니다. 양재궁의 나인이 잡혀왔습니다. 고문 끝에 그녀가 자백했습니다. 상상군 부인 송씨께서 천주교 신자이십니다. 며느리 평상군 부인 신씨도 신자입니다. 정순왕후와 대신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원군의 아내와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라니 이것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송씨가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양재궁에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를 은닉한 중죄였습니다. 상상군 부인 송씨와 평상군 부인 신씨를 잡아들이라 두 여인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문모가 어디 있느냐? 모로옵니다. 네가 숨겨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송씨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문모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신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여인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강환숙이라는 여인에게 교리를 배웠고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교에 물든 두 여인을 사사하소서. 은원군도 가족을 단속하지 못한 죄가 크옵니다. 1801년 3월 17일 송씨와 신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두 여인은 순교했습니다. 송씨는 48세, 신씨는 30대였습니다. 강화도 유배지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원군은 절규했습니다. 아내, 며느리,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죽었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1765년 11세에 혼인하여 1801년까지 은원군의 모든 고난을 함께한 여인이었습니다. 은원군은 자책했습니다. 아내가 천주교 신자인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신들의 탄핵이 이어졌습니다. 은원군을 사사하소서. 하지만 정순왕후는 아직 기다렸습니다.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은원군을 천극 안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시울타리로 유배지를 둘러싸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원군의 거처에 가시덤불이 쳐졌습니다. 바깥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원군은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서자 전계대원군 이광과 다른 자식들도 떨어진 곳에 유폐되었습니다. 참고, 참아야 한다. 은원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가르쳐준 대로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5월 27일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은원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이철득, 서자 이철득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우리 탈출하자. 둘은 거적을 가시덤불 사이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시가 손을 찢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가자. 이철득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은원군도 뒤따랐습니다. 밤 어둠을 틈타 강화도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와 김포의 경계에서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역적을 잡았다. 강화 병졸들이 포위했습니다.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탈출 실패 후 은원군은 다시 가시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감시가 더욱 철저했습니다. 강화 유수 황승원이 즉시 장계를 올렸습니다. 은원군이 배소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역적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대신들이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은원군을 즉시 사사하소서. 탈출을 시도한 것은 역모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순왕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천주교 신자 가족을 단속하지 못한 죄, 탈출을 시도한 죄.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801년 6월 13일 사사령이 내려졌습니다. 은원군에게 사약을 내리라. 소식을 들은 은원군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형님이 죽은 순간부터 자신의 죽음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도 유배지 가시울타리 안의 작은 방. 은원군은 48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1754년 궁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조의 꾸중 사도세자의 외면. 어린 시절부터 원치 않는 존재였습니다. 1762년 8세의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그날부터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1771년 17세에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동생 은신군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1776년 22세에 형님이 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1786년 32세에 아들 상계군이 영모에 연루되어 죽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800년 46세에 형님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801년 3월에 아내가 죽고 5월에 탈출을 시도했고 6월에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48년간 영모의 칼날 아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영모를 꾀한 적이 없었지만 평생 영모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궁녀의 아들이 아니라 정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6월 30일 사약을 가진 관리가 도착했습니다. 은원군 사약을 받으시옵소서. 검은 사약 한 잔이 은원군 앞에 놓였습니다. 은원군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님, 저는 끝까지 형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내, 아들, 이제 곧 만나게 되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48년의 삶이 스쳐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삶, 하지만 완전히 불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형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은원군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1801년 6월 30일 은원군 2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8세였습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 죽은 그의 시신은 양주 진관동으로 옮겨져 안장되었습니다. 조촐한 장례였습니다. 영모의 죄인으로 죽었기에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은원군의 자식들은 여전히 강화도에 남았습니다. 서자 전계대원군 이광은 천극죄를 받고 가시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은원군이 죽었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역적의 씨앗이 제거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원군의 혈통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자가 조선의 왕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원군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억울함이, 한이,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은원군이 죽은 후 그의 자식들은 강화도에서 노비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자 전계대원군 이광은 가시울타리 안에 갇혀 농사일과 자벽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812년 순조 12년 또 다른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종일 등이 은원군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은원군의 아들들을 모두 사사하소서. 하지만 순조는 이번에는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이광과 그의 형제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1822년 순조는 은원군의 자손들을 일시 석방했습니다. 이광은 이때 관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1826년 이광은 노비 신분으로 격하되어 충청도 온양에 정속되었습니다. 그해 임시 석방되었지만 왕족의 신분은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1830년 순조 30년 순조의 특명으로 은원군의 자손들이 최종 석방되었습니다. 이광은 한성으로 와서 경행방 향교동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았습니다. 이광은 이미 4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빈농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년에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첩도 두었습니다. 1785년 태어난 이광은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척자 회평군 이원경, 서자 영평군 이경응, 그리고 막내 서자 이원범입니다. 이원범은 1831년 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염씨라는 첩이었습니다. 1841년 헌종 7년 이광이 한성사저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57세였습니다. 평생 왕족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도 없이 죽었습니다. 1844년 헌종 10년 또 다른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몰락한 노론 가문 출신 민진용이 이광의 장남 이원경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각되어 민진용은 능지처 잠당했습니다. 이원경도 사사되었습니다. 1844년 9월 6일 1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은원군의 가문은 여전히 영모의 표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원군이 죽은 지 43년이 지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849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한 것입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왕실의 적통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순원 왕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계대원군 이광의 셋째 서자 이원범을 왕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1849년 6월 6일 19세의 이원범이 조선의 제2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철종입니다. 강화도 빈농의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은원군의 손자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철종 즉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할아버지 은원군의 복권이었습니다. 선조 은원군은 억울하게 죽었다. 복권하라. 1850년 철종은 청나라의 변무사를 파견하여 은원군의 억울함을 알렸습니다. 1851년 철종은 친필로 은원군의 신도비문을 지었습니다. 조인영이 비문의 글씨를 썼습니다. 강화도에서 가져온 돌로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1858년 철종 9년 상계군도 복권되어 정일품에 추증되었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은원군에게 충정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성스럽고 올바른 공, 그런 뜻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평생 영모의 죄인으로 몰렸던 은원군, 그의 손자가 왕이 되면서 뒤늦게 명예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은원군은 이미 죽은 지 48년이 지났습니다. 아내 송씨도, 아들 상계군도, 동생 은신군도 모두 죽었습니다. 철종은 할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기 3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하지만 철종은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은원군에게 정의를 돌려주었습니다. 늦었지만 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은원군 2인의 이야기였습니다. 1754년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 1801년 영모의 혐의 속에서 47년을 살다 간 남자. 8세의 아버지를 잃고 17세에 유배되고 32세의 아들을 잃고 46세의 형을 잃고 48세의 사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가 왕이 되면서 역사는 그에게 뒤늦은 명예를 돌려주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역사는 때로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교훈을.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